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위를 중복된 순위가 있더라도 연번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논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는 랭크라는 함수로 순위를 이렇게 출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sum product n 함수, count if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등수가 연번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는 논리를 걸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동점자가 있는 구간은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데이터를 일단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Ctrl Shift L 필터 걸어주시고요.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거든요. 쭉 드래그 해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개수가 20개가 나오죠. 20명이 있으면 1등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등수는 20등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오른쪽에 짜놓은 논리를 보니까 1, 2, 3, 자 4등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죠. 그 다음 5등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왼쪽은 어떤가요? 4등 동점자가 발생을 했고요. 동일한 등수가 발생을 한 다음에 4등 다음에 바로 7등으로 넘어가죠. 여기는 4등 다음에 5등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번을 보니까 등수 20등이고요. 여기는 16등으로 끝났습니다. 즉 점수 구간은 총 16개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점자 제외 순위라고 해서 랭크 함수를 통해서 일단 등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신 다음에 rank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인수는 넘버죠. 인수 설명 구간에 영어가 들어가 있죠. 인수가 들어가는 구간에 영어로 설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영어 눈으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넘버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구간을 범위로 하나 기준값으로 지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왼쪽에 필드 값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국어 점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콤마, 레퍼런스. 자, 여기도 영문을 잘 참고해 주셔야겠죠. 레퍼런스는 범위를 참조하는 인수 구간이라는 걸 잘 명심해 주시고요. 첫 번째 기준값을 포함을 시켜서 반드시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F4번으로 범위는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주셔야겠죠. 마지막 논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콤마 찍어 볼까요? 그럼 옵션이 두 가지가 뜨죠. 내림차순은 생략을 하더라도 랭크 함수 안에서 기본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생략 또는 콤마를 이왕 찍었으니까 내림차순을 더블 클릭해 놓고 글로 닫고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62점을 가진 학생은 9등의 등수를 받게 되는 거죠.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등수를 나타내는 숫자 구간이죠.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해 주시고 G 표준 선택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등 엔터 쳐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등수가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했더라도 연번으로 순위가 출력되는 논리 n 함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숫자 1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한 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기호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구장 표시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몇 개 적어 놓고요. 자, 영문도 하나 적어 보도록 할까요? A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는 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숫자가 아닌 값을 숫자로, 날짜 값은 1년 번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값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값을 바로 숫자로 반환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n 함수고요. 그 이외의 값은 모두 0으로 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걸 열어주시고 왼쪽에 있는 셀 하나 참조해주면 됩니다. 이 친구는 value 기준값 하나만 필요로 하는 함수거든요. 그걸 닫고 엔터 쳐볼게요. 숫자는 그대로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제가 333 엔터 그러면 숫자 333 자,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쭉 당겨 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값의 1년 번호 있죠. 숨어 있는 속성값의 1년 번호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가는 텍스트죠. 텍스트는 다 0으로, 영문도 마찬가지고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고요. 한 가지 더 해볼 거예요. true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자, true 값은 1로 반환을 해줍니다. 일단 이런 논리가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sum product 함수를 필두로 해서 순위를 연번으로 한번 구해보는 논리 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count if 함수 논리를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 건데 count if 갈려 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구간을 점수가 있는 구간을 전체 잡아줍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할게요. 콤마 찍고 동일하게 크리테리아 구간은 기준값을 넣어주는 구간이죠. 기준값을 동일하게 범위로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해 보도록 할게요. 갈로 닫고 버전에 따라서 출력되는 결과값이 다릅니다.
기준값에는 보통 기준값 하나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범위로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이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배열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값이 하나만 출력이 된다. 그런 분들은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 눌러주시면 값이 한 번에 출력이 되겠죠. 엔터.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62점은 하나 출력이 됐다는 거는 중복되는 값이 없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83은 지금 3개가 출력이 됐죠. 그러면 동점자 83점이 3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쭉 내려오다 보면 숫자 2가 출력되는 구간 32라는 이 값을 볼까요? 39죠. 39라는 값은 데이터 양이 얼마 없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39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39가 더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개수값 2가 출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가 출력된 여기 39가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또 2가 있는 자리 여기 있네요. 자, 11등 53점을 받은 구간이 여기 있고 그 바로 밑에도 있네요. 그래서 개수값 2인 구간, 중복되는 값 1이 적혀져 있는 구간은 총 몇 개인지, 그리고 3이 있는 구간은 몇 개이고 2가 있는 구간은 몇 개인지 파악을 하게 되면 전체 동점자, 그러니까 숫자 개수 바운더리가 나올 겁니다. 국어 이 구간을 쭉 범위 정해 주시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중복값 선택해 주시고 녹색으로 일단 좀 바꿔 놓을게요. 확인. 62 이런 값 있죠.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값들은 고요한 속성값입니다. 중복된 값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 값을 다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게 되면 컨트롤 버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되겠죠. 13개가 있죠. 그리고 83점이란 이 점수는 하나, 둘, 셋.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83이란 점수는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3개는 고유한 값이었고요. 동점자는 83점 동점자 1명, 학생은 여러 명이 있겠지만 점수 구간은 하나가 있죠. 그리고 39점 구간도 하나가 있죠. 점수 39가 하나 중복되어서 하나로 출력이 되게 될 거죠. 그리고 53이라는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3이라는 값이 중복되어 있죠. 그래서 점수로 봤을 때는 하나가 있죠. 그래서 하나. 그래서 점수 구간은 쭉 들어가 보면 총 16개의 점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동점자가 3명, 2명, 2명 이렇게 있긴 하죠. 근데 점수 구간으로만 봤을 때는 16개의 점수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부터 16등까지를 출력을 받아 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해주신 다음에 자, 논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로 열어주시고요. n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갈로 열도록 할게요. 여기서 논리를 어떻게 짤 거냐면 범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n 함수 안에서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절대 참조해 주시고 이 범위가 어떤 기준값보다 크다라고 논리를 넣어줄 건데 시작되는 첫 번째 값을 이렇게 찍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범위에서 어떤 특정 값을 비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논리 값은 true, false가 출력되고 있겠죠. true, false라는 문자, 논리를 숫자로 바꿔줄 수 있는 함수 n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출력되는 논리 값은 어쨌든 숫자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굳이 n 함수를 사실 쓸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sum product 논리 안에서 콤마를 찍어 볼게요. sum product 함수는 배열을 참조하는 함수죠. 콤마를 찍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인수 구간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인수 구간의 첫 번째 값이 곱해서 더하게 될 거죠. sum 더하고요. 프로덕트는 곱합니다. 그래서 곱해서 더하는 함수가 바로 sum product 함수죠. 그래서 콤마를 찍기 위해서 n 함수를 일단 출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n 함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비교 연산자만 이렇게 인수로 참조를 하게 되면 여기는 true, false만 출력이 되게 될 거고요. 콤마를 찍었기 때문에 true와 그 다음 첫 번째 인수 값을 곱하게 됩니다. 근데 sum product 논리 안에서는 true 또는 false 값을 곱해서 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숫자로 변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n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것도 결과값을 나중에 한번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count if 함수,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이 논리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건데 이 함수 논리가 왜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범위 구간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해 주시고 절대 참조 콤마 찍어준 다음에 전체 범위를 다시 한번 범위로 지정을 해 줍니다. 여기는 크리테리아 기준 값이 들어오는 구간을 범위로 잡았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끝내버리면 값을 제대로 출력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로를 sum product 함수 갈로 닫아준 다음에 결과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논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엔터. 14라는 값이 출력이 됐죠.
전체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얻고자 하는 값의 마지막 순번은 16이라는 값이 나와야겠죠. 숫자 바운더리는 총 16개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고유형값, 중복값, 중복값에서 일단 숫자 자체로는 16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등부터 16등까지 출력을 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논리는 빠져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count if 함수로 지금 출력되는 값이 1, 3, 1,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 n 함수로 출력된 논리 구간을 먼저 참조되어 있는 이 값을 범위정해 놓은 다음에 F9번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true, false가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true와 false 자리가 잘 출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n 함수가 이제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true, false 논리 값을 바로 숫자로 출력을 하게 도와줄 겁니다. Ctrl Z 하고요. n부터 범위를 쭉 지정을 하고 나서 F9번 눌러볼게요. 바로 숫자 값으로 치환을 해주죠. 논리 값을 n이라는 함수로 참조하게 되면 숫자 값을 바로 참조를 해줍니다. Ctrl Z에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n 함수 자체가 없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true, false만 자리를 하고 있겠죠. F9번 그러면 true, false, 자 콤마가 찍혀져 있고 count if도 숫자가 여기 출력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얘는 일단 숫자가 출력이 되고 있고 여기 논리 문자 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눌러볼까요? 숫자 0이 출력이 되죠. 0이 출력이 됩니다. 원래는 true, false 논리는 사칙 연산을 바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콤마 다음에 sum product 함수 자체 논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n이라는 함수를 불러준 거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논리를 어떻게 우리는 완성을 시킬 거냐 하면 처음 이 구간에 클릭해 주시고요. count if 함수 앞에 클릭을 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어떤 논리가 필요하냐면 1 나누기라는 논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1 나누기 count if 함수, 여기도 사실 끝난 건 아닌데 논리를 끝까지 완성시켜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um product 함수 끝난 자리에 커서를 땅 찍어 주시고 플러스 1이라는 논리가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숫자 7이 출력이 되었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값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최대값 16이 여기 잘 출력이 된 걸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16보다 더 큰 값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분석한 데 의하면 16개의 숫자 구간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번은 16이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기 이렇게 count if에서 논리를 걸어봤습니다. 엔터를 쳐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값이 배열로 잘 출력이 되죠. 1 나누기에서 count if를 해서 이 값을 다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 합계값이 16이 나오죠. 왠지 오른쪽에는 이 16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전체 나누는 이 값을 1을 분자로 해서 count if로 나누게 되면 전체 더한 값이 우리가 구했던 숫자 값의 전체 바운더리 합계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나누기 count if를 통해서 전체 총 숫자 바운더리 개수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받기 위해서 1 나누기 count if 함수를 참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순번이 있는 숫자만큼 이 친구를 아까 83이라는 점수가 3개가 있었죠. 이 친구를 모두 다 더하면 1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3개를 다 동점자가 있는 구간을 다 더하면 고유한 숫자값 83이란 거 하나가 필요했었죠. 이런 동점자를 다 더했을 때 1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1 나누기 count if를 해 준 겁니다. 2가 있었던 자리는 2개의 동점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2개를 더하면 1이 나올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2개의 동점자를 더하면 1개의 고유한 숫자값 하나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1을 이렇게 나눠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만약에 더하기 1을 제가 이렇게 또 해줬습니다. 만약에 여기 1이 없다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엔터. 그러면 6이 출력이 되었고요.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5라는 숫자 값이 마지막 순번 값으로 들어오게 됐죠. 여기서 첫 번째 값을 한번 논리 분석을 해볼게요. 수식에서 수식 계산을 차례대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n이라는 함수 안에서 true, false가 출력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n은 숫자 값으로 바꿔주고 있겠죠. 0, 1, 0, 1 true, false 값이 잘 출력이 되었고요. 계산 한번 더 해볼게요. 1 나누기에서 들어온 값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계산 한번 더 해볼게요. 6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한번 출력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1 나누기 1이라고 하는 값은 정수로 1이 딱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1 곱하기 첫 번째 0 해서 여기 결과값은 일단 0이 출력이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값의 한 개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1이 부족한 만큼 숫자 1을 강제로 더해지게 되는 논리를 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차례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순번의 결과값보다 1이 하나씩 다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강제로 숫자 1을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 보게 되면 자, 0.3 이 부분과 1이 곱해지게 될 거죠.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곱해서 더하는 함수가 썸 프로덕트 함수죠. 그래서 0.0 0.3333 이 친구는 3개가 존재하죠. 같은 결과값. 3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중복값이 3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번을 곱해서 더한 이 값이 결국은 숫자 1이 되긴 할 거죠. 이 3개의 중복값은 다 곱해서 더하게 되면 이 세 친구를 모두 곱해서 더하면 어쨌든 결과값은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아까는 7이라는 숫자 값이 필요했고요. 특히 마지막에는 이 숫자 값을 16이라는 값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출력된 값은 15이기 때문에 강제로 플러스 1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배열에 대한 부분의 계산을 하나씩 해보다 보면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준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분석을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등이라는 값을 적어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등 그리고 필터를 한번 걸어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림차순 정렬. 그 다음에 1, 2, 3, 4등 다음에 바로 5등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4등 다음에 동점자가 3명이 있으니까 2명의 동점자를 5, 6, 7등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보통 함수는 이렇습니다. 쭉 나오다가 마지막 등수는 20등, 여기는 16등. 왜냐하면 숫자 바운더리 16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위는 16등 이렇게 출력이 되는 논리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순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순위를 연번으로 출력을 해보는 논리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